한 4시 2분쯤에 김여사 조사가 끝나서 지금 이제 구치소로 좀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 정작 뭐 집사나 법사 얘기는 물어보질 않았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 특검이 3명을 동시에 불렀을 때는 대질 조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네.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걸 물어볼 정도로 이 집사 게이트 의혹이 있는 김혜성 씨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오늘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 어차피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 진술한 것이 특검이 어느 방향으로 이걸 몰고 갈 것이다.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자 그런 것들이 본인의 뭐 죄를 경감한다든가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기소되고 뭐 재판까지 이제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전략을 차라리 진술 거부 쪽으로 해서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이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입니다. 이 자수서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로 불렀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김 여사가 마음이 아주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한 2번 정도 안가 갔다. 특검이 이 안가 갔다는 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삼청동 안가가 어떤 곳인지를 보면 지금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계엄 선포 3시간 전 그리고 선포한 이후에 이 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들도. 지금 특검은 이 안가의 외부인, 민간인이 오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영부인이 어떤 공식적인 뭐 행사는 아니었겠지만은 어떤 비공식적으로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오늘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서희건설 이 회장의 어떤 자수서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뭐 그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 영부인의 뭐 일정표라든지 어떤 이런 주변인 수사 또는 주변 증거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특검은 어찌됐든 간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아마 지금 기소가 나중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관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줄 때, 돌려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 여사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보시죠. 줄 때 얘기입니다. 대선 직후에 당선 선물로 예쁜 목걸이 샀는데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하니까 이때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만났다는 거죠. 김 여사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처음 나온 거죠. 다음이요. 이번엔 돌려받을 때 얘기입니다. 나를 믿지 못해가지고 선물을 돌려주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2개만 있더라. 이 얘기는 나온 얘기고. 윤준임 위원님. 예. 특검팀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 이 자수서 내용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어떤 선물의 성격,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선물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돌려준 시점을 보통 이제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그러니까 이 특검법 관련해서
2024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준 이 시점도 상당히 좀 뭔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말하는 증거 인멸과 같은 형식으로요. 다시 돌려준 거.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린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조금 꾸미려고 했다. 이게 이제 특검의 의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자수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좀 상당히 특검의 어떤 정치적인 플레이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실 이봉관 회장의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봉관 회장도 실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봉관 회장의 이 진술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거예요.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마치 이 언론이라든지 특검에 계속되는 행태를 보면 이봉관 회장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말 네. 위험한 것이고 특검이 면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중간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의 모든 증언과 진술을 언론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하나의 좀 여론 재판처럼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예. 양태형 변호사님. 일부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뭔가 이번 수사에서 아주 물꼬를 터준 이봉관 회장을 어떤 뭐 양형에서든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니면 이봉관 회장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죄에서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일단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법상 이제 임의적 감면 사유, 그러니까 형을 줄여주거나 시켜줄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아마 이봉관 회장이 아마 당연히 이제 뭐 변호사들이나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서 작성한 자수서로 보이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미 서해건설 압수수색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을 하고 제출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굉장히 치밀하게 좀 계산된 자수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을 이제 뭐 알선수재나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형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이봉관 회장 본인이 어쨌든 청탁을 했고 그 대가성으로 이제 맞사위에 이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걸 밝히고 실제로도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거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걸로 1년 넘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죄 적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뭐 김건희 씨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회장도 같이 아마 수사받고 재판까지는 가겠지만 실제 이제 법정에서의 양형에서는 아무래도 이봉관 회장은 좀 감면이 상당히 될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